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식디자인입니다. 네, 오늘은요, 9가지 교수 사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 9가지 교수 사태라고 해서 인터넷이나 아니면 교수 설계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보면 좀 이 용어 자체가 좀 어렵게 돼 있어요. 네, 어렵게 돼 있는데, 영문 보면 nine events of instruc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instruction이 수업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교수 설계에서 교수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수업에 있어서의 9가지 이벤트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벤트를 사태로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교수 사태를 저는 그냥 교수 절차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뭔가 그냥 쉬운 거예요. 우리가 수업에 학습자들이 수업을 임했을 때 어떤 과정들을 거치느냐, 인지를 하는데 어떤 과정들을 거치느냐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사태라는 용어 때문에 이 자체에 대한 이해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번 시간에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주의 획득하기 부분. 네, 학습자들이 주의를 획득하기, 주의를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그 행동들, 그러니까 교수자는, 어떤 필요한 활동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우선, 그 수업의 시작은, 주의 집중하는 거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자들에게 수업 목표를 제시를 해야 된다. 네. 학습자들의 수업 목표 제시라는 부분은 제가 누누이 말을 했습니다. 수업 목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뒤에 있는 평가의 잣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학습 목표라는 것은 학습자들이 오늘 어떤 걸 배울지에 대한 그걸 미리 인지하는 그런 활동이다. 그리고 그 인지된 내용 대비해서 어느 수준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전 지식에 대한 재생 촉진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학습자들이 지난번에 배웠던 그런 지식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회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회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그게 이어져서 이번 그 이어진 학습들과 연관을 맺고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상을 어떻게 하게 만들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사전 지식을 어떻게 회상시킬 건가에 대한 고민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극자료 제시하기 부분입니다. 자극자료 제시하기. 자극자료라는 것은 내용적인 부분에서 신선한 자료일 수도 있고요. 형식적인 부분에서도 신선한 자료일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부분에서 신선한 자료라는 것은 이전 동영상에서 뭐 이런 보면 만화 형태들, 만화 형태라든지 아니면 동영상 형태, 좀 재미있는 동영상 형태들을 뭐 제시를 해준다, 동영상 자료들을 제시를 해준다,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격 자료를 어떤 형태의 자료, 어떤 내용의 자료를 제시를 해줄 건지를 판단을 해서 그것을 잘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학습 안내를 제공한다. 이 부분은 이제 학습 안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식 전달을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강사의 어떤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 안내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 유도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수행 유도하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학습자 간의 활동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학습자 안내 제공하기라는 부분은 그 인지주의와 구성주의에 비교했을 때 인지주의 쪽에 가깝다고 하면, 수행 유도한다는 것은 구성주의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학습자들끼리 토론을 한다거나 토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프로젝트에 대한 주제들을 제시해서 학습자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토론이나 토의가 다 끝났다. 아니면 수익 유도 중에서는 게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특별한 게임들을 하고 했다. 아니면 어떤 그 스팟들을 했다,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 강사는, 이게 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번 학습에서의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시사점을 좀 이야기를 해준다든가, 그런 피드백을 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평가가 필요한 거죠. 어느 정도의 학습을 하고 나서는 거기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때 평가는 앞서서의 어떤 그 수업 목표 있죠. 수업 목표, 앞서 제시됐던 그 수업 목표에 맞춰서 평가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파지와 전이를 촉진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파지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어떤 일을 해요. 어떤 기계장치 다루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계장치를 다룰 때 뭔가 이전에 학습했던 교육을 통해서 배웠던 그게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나서 좀 더 기계장치를 효율적으로 다루게 됐어요. 그게 파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활동들, 일을 하고 있을 때 과거에서 배웠던 어떤 교육 내용이 다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파지가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그 기억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해서 실제 내 현업 업무에 활용을 하는 게 전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 것은 교육에서 내가 뭔가를 알았다. 내 좋은 지식을, 새로운 지식을 얻었다라는 그 만족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다시 그걸 회상해서 파지가 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내 현업,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게 그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수업이라는 것은 요런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9가지 교수 절차, 9가지 교수 절차, 교수 사태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맞춰서 수업을 구성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그런 거죠. 보통 이제 이런 기본적인 이론, 배경 이론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수업을 구성해야 될까? 좀 사람들마다, 좀 강사들마다 아니면은 교육 개발하시는 분마다 좀 중구난방으로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제 9가지 교수 사태, 절차를 제시를 함으로 해서 어떻게 수업을 개발하고 만들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는 그런 이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9가지 교수 절차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디자이너